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기반의 무선 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기반의 무선 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패킷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기반의 무선 랜 구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의해서 관리되는 AP, 그런 AP를 라이트웨이트 AP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트웨이트 AP, 라이트웨이트 AP를 두 개, 세 개를, 라이트웨이트 AP 세 개를 스위치에 연결하고요. 이 라이트웨이트 AP가 중앙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형태의 무슨 랜을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무슨 랜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들, 나중에 연결될 무슨 단말들 포함해서요, 장치들은 IP 주소를 192.168.10.0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IP 주소를 할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라이트웨이트 AP 포함해서 무슨 단말들이 IP 주소는 DHP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할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중앙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그 AP 라우터처럼 그 DHCP 서버를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DHCP 서버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내장된 DHCP 서버가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HCP 외부에 있는 DHCP 서버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무슨 저기 그 DHCP 서버는 이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만약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DHCP 서버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이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두 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도 192.168.10.0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는 그런 IP 주소 풀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외부에 있는 DHCP 서버에도 동일한 그런 IP 주소 풀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는 DHCP 서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IP 주소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는 192.168.10.1 주소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나중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PC인데요. 그 PC에는 2번 IP 주소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DHCP 서버에는 201 IP 주소, 그 다음에 인증 서버는 AA 서버를 사용할 텐데, 그 AA 서버는 IP 주소가 .202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하고요. 이 라우트의 IP 주소는 가장 높은 IP 주소 254를 쓰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AP의 IP 주소는 당연히 이제 당연히 DHCP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이 AP,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AP가 지금 세 개인데요. 세 개에서 사용할 이 라이트웨이트 AP들이 세 개의 라이트웨이트 AP가 동일하게 SSID를 테스트라는 SSID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는 WPA2를 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단말과 무선 단말과 그 오센티케이션 서버 간의 인증 작업과 그 다음에 암호화를 위한 그런 키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어,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암호화는 이제 AES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버전 모델이 시스코 3504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쓸 건데요. 어, 시스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3503 모델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그 콘솔 포트를 써서 CLI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정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CLI를 사용하지 않고 CLI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이더넷 포트가 지금 5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때 사용하는 포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콘솔 RJ45 콘솔 포트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코 3504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모델은 기본적으로 관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관리 인터페이스에 기본 주소, 디폴트 주소는 192.168.1.1로 설정이 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8이고요. 그래서 이 PC를 여기 있는 어떤 이더넷 포트에 PC를 연결해서 192.168.1.1로 웹 브라우저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 와이어리스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웹 관리 인터페이스, GUI 인터페이스를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CLI 명령, 그러니까 그 콘솔 케이블을 써서 콘솔 터미널로 CLI 명령어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GUI 인터페이스, 웹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제 설정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 PC 이 지금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연결되어 있는 이 PC를 사용을 해서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지금 디폴트로 현재 지금 우리가 나중에 설정은 IP 주소를 192.168.10.1을 이렇게 설정해서 쓸 텐데요.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실제 생성이 될 때 디폴트로 여기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192.168.1.1이거든요. 서브넷 마스크 28이고. 그래서 이 PC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GUI 웹 인터페이스, 관리 인터페이스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IP 주소도 자기도 192.168.1.0, 1.0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도 그리고 IP 주소는 이 PC는 2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1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92.168.1.1이기 때문에
1.2로 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이 서브넷 마스크 28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이트의 값을 28을 DDN으로 이렇게 10진수로 표현해 보면 240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은 현재 이 PC0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만 지금 접속을 하기 때문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나 DNS 서버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그래서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지금 현재 디폴트로 와이어리스 앤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192.168.1.1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이제 와이어리스 앤 컨트롤러의 웹 관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PC가 조금 이렇게 사양이 느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PC의 웹 브라우저에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나 연구실 같은 데서 무선 공유기를 아마 설정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무선 공유기를 설정할 때 내 노트북이나 PC를 이 랜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직접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고 이 저기 UTP로 연결된 PC에서 이 무선 공유기의 웹 브라우저 관리 인터페이스를 직접 접속을 해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그 관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무선 공유기를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C에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어카운트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카운트를 scpark로 한번 유저네임을 scpark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대문자 scpark 하고 1, 2, 3, 4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scpark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하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시스템, 무슨 랜 시스템의 이름을 뭐 일단 테스트라고 이렇게 지어보죠.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짓고, 여기에 칸츄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설정을 안 해도 될까? 우리가 지금 도쿄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쓰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매니지먼트 IP 주소, 지금 현재 지금 요 매니지먼트 IP 주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 매니지먼트 IP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2.168.1.1로 지금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디폴트 주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이제 IP 주소를 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여받은 IP 주소가 192.168.10.0 네트워크의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는 IP 주소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191.168.10.1로 이렇게 일단 바꾸겠습니다. 디폴트는 192.168.1.1이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191.168.10.2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꾸고요. 서브넷 마스크도 28이었지만은 여기서는 24다.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255점, 255점, 255.0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도 바꾸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도 192.168.10.254 가장 높은 IP 주소다. 그 다음에 버추얼랜은 뭐 디폴트로 별도의 버추얼랜을 쓰지 않고 디폴트 버추얼랜,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이 네트워크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버추얼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와이어리스 랜 네트워크 이름인데요. 네트워크 이름도 뭐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죠. 테스트다 보고 그다음 시큐리티는 아까 우리가 WPA2를 쓰기로 했고요. WPA2인데 모드는 AA 서브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엔터프라이즈 퍼스널이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 모드면은 인정 작업과 키 관리, 그러니까 암호 키 교환이 이제 AA 서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센티케이션 서버. 자, 오센티케이션 서버의 IP 주소는 192.168.10.202.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 IP 주소는 202다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AP 라우트 설정할 때 사실 개념을 좀 설명했는데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라이트웨이트 AP를 쓰면은 인증 관련된 그런 모든 그런 메시지들이 각자 이 라이트웨이트 AP하고 AA 서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보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로 이렇게 보내지고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AA 서버 간에 그 레디어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인증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정보가 암호화해서 이렇게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AA 서버 간에 TLS 시큐어 TLS 채널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큐어 TLS 채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DP 헬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키 교환을 암호 키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그 암호 키를 교환하기 위한 퍼블릭 암호 키를 교환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 내가 알고 있는 그 상대방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나한테 보낸 게 맞다. 인증 서버가 나한테 보낸 게 맞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인증을 하기 위해서 두 장치가 쉐어드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 그 정보를 비밀번호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암호키는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갖다 인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를 갖다 인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비밀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패스워드다 이렇게 할까요? WLC 패스워드. 당연히 이건 나중에 AA 서버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그런 패스워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WLC 패스워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WLC 패스워드.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AA 서버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메시지가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맞다.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맞다. 이런 걸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버추얼랜 이름은 뭐 매니지먼트 버추얼랜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DHCP 서버는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이렇게 할당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넥스트. 자, 그리고 이제 버추얼 IP 주소도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버추얼 IP 주소는 보안상 나중에 이제 DHCP 그러니까 이 무선 단말들이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갖다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DHCP 서버 주소를 갖다 이렇게 무선 단말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이 DHCP 서버의 IP 주소 대신에 버추얼 IP 주소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도록 그렇게 보안상 가상의 IP 주소를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주소를 디폴트로 우리는 192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디폴트로 이제 192.0.2.1을 무슨 저기 가상 IP 주소를 쓰는데요.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티 그룹은 제가 로밍 할 때 모빌티 그룹을 잠깐 좀 설명했는데
여기서 지금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그룹은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 설정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본 설정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기본 설정을 이제 다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설정이 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정한 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도 바꿨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SSID,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이름도 설정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모드도 WPA2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버전의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조금 이렇게 버그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설정이 다, 그러니까 적용이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저기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가도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PC에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관리 웹 인터페이스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디폴트 값이 192.168.1.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IP 주소를 설정할 때 아까 192.168.1.2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 인터페이스를 1.1에서 10.1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PC의 인터페이스도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써야 되니까요.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0.0으로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IP 주소는 10.1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PC 관리용 PC도 IP 주소를 그게 맞게 192.168.10.2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서버넷 마스크도 아까 우리가 28에서 24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255.255.0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192.168.10.254로 변경했잖아, 그죠? 이렇게 DNS 서버는 우리가 뭐 쓰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PC에 대한 설정도 거기에 맞게 와이어리스 컨트롤러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설정한 거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자, 웹 브라우저를 써서 다시 이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GUI 웹 인터페이스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192.168. 변경된 인터페이스 IP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가 10.1이었잖아요. 자, 10.1로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면은요. 원래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는 HTTP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기본 설정이 끝나면은 반드시 HTTPS로 시큐어 모드로 이렇게 접속하게 이렇게 저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HTTP로 접속을 했더니 서버에서 이제 리셋을 시켰네요. 커넥션 설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HTTPS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랬더니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웹 인터페이스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일단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아까 우리가 어카운트를 SCPARK 어카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1, 2, 3, 4.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로그인이 됐죠. 그죠? 자, 로그인이 됐습니다.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로그인이 됐습니다.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로그인 한 거죠.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로그인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접속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와이어리스 랜의 기본 설정을 한번 기본 설정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의 기본 설정. 와이어리스 랜의 잠깐만요. 자, 와이어리스 랜 우선 모니터링부터 한번 볼까요? 모니터부터 한번 해볼까요? 와이어리스 랜에 지금 모니터링 해봐야 지금 현재 AP들이 하나도 지금 설정이 안 돼 하나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좀 연결돼 있겠죠, 그죠? 액세스 포인트는 하나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 AP들이 라이트웨이트 AP들이 지금 스위치 연결은 돼 있지만 아직 파워를 다 이렇게 꺼놓은 상태거든요. 파워가 아직까지 켜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파워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뭐 AP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와이어리스 랜이 테스트 랜이 하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기본 설정에서 지금 자, 이렇게 일반 설정을 보시면은 지금 와이어리스 랜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정하는데 현재 우리가 프로파일 네임은 테스트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SSID도 테스트로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현재 와이어리스 랜의 테스트 랜이 이네이블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모드도 WPA2에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802.1x를 써서 오센티케이션 서버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 일반 설정도 자 그대로 일단 우리가 아까 설정한 대로 자 특별한 변경 없이 그대로 한번 보죠. 그 다음 시큐리티 한번 볼까요? 시큐리티도 보시면은 지금 WPA2 모드로 우리가 지금 WPA2 모드로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자 아모도 AS 프로토콜 대칭키 아모 AS 프로토콜을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IEEE 802.1x도 이네이블 시키고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3 오케이. 레이어 3의 보안 시큐리티는 특별한 게 없고 자 AA 서버로 가볼까요? AA 서버. 자 AAA 서버의 IP 주소를 우리가 아까 보시면 192.168.10.202로 설정해놨죠, 그죠? 그리고 포트 번호는 여기 보시면은 포트 번호를 1812 AAA 서버의 포트 번호가 1812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요 1812 포트는 나중에 이제 AA 서버를 설정할 때도 AA 서버의 IP 주소가 192.168.10.202가 돼야 되고 포트 번호도 1812가 이제 1812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러로 가시면은 자 컨트롤러에서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널 저기
DHCP 서버를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DHCP,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서버에 있는 DHCP 서버를 쓸 게 아니고 별도의 DHCP 서버를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널 DHCP 서버,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있는 내부 DHCP 서버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DHCP 서버가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DHCP 서버가 설정이 됐는데 DHCP 서버가 지금 enable 되어 있잖아요. enable 되어 있고 IP 주소는 스타트 IP 주소가 192.168.1.3부터 191.168.1.14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라이트웨이트 AP나 무슨 단말들이 DHCP 서버한테 IP 주소를 요청을 하면은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있는 내부 DHCP 서버도 이렇게 이제 그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IP 주소를 실제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앞에서 우리가 192.168.10.0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사용하기로 했으면은 그거랑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어,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HCP 서버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는 DHCP 서버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DHCP 서버가 없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는 DHCP 서버가 사실 없는 거죠. 오케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쓸 때 DHCP 서버를 쓰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에 저기 라이트웨이트 AP 개수가 아주 작거나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일 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그런 경우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내부에 이제 DHCP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DHCP 서버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DHCP 서버는 제거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내부에 지금 DHCP 서버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외부에 있는 DHCP 서버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DHCP 서버, 외부에 있는 DHCP 서버를 설정하기 위해서 DHCP 서버에 우리가 IP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기로 했냐면은 192.168.10.201 IP 주소를 DHCP 서버에 할당을 하고요. 서버넷 마스크는 24,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254 254. DNS 서버는 뭐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0000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DHCP 서버의 IP 주소 할당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DHCP 서버에 IP 주소 풀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IP 주소 풀을 자 DHCP 서버를 오늘 시키고 IP 주소는 오늘 시키고 지금 제가 미리 사실 설정을 해놨는데요. IP 주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타트 주소가 192.168.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254로 하고요. DNS 서버는 뭐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스타트 주소는 192.168.10. 오케이. 100부터
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넘버는 100개 IP 주소를 할당하는 걸로. 그러면 IP 주소가 192.168.10.100부터 10.199까지 100개의 IP 주소가 이제 IP 풀에 등록돼 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서 쓰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192.168.10.254고 스타트 주소가 192.168.10.100이고 개수는 100개.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DHCP 서버의 서비스도 온 상태로 됐고요. 자, 이렇게 DHCP 서버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DHCP 서버가 설정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도 지금 이제 설정이 됐고요. 설정이 됐고 DHCP 서버도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죠? DHCP 서버도 설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라이트웨이트 AP를 설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써서 무슨 랜을 구축하면은 라이트웨이트 AP는 사실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원만 키면은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IP 주소도 DHCP 서버로부터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정보,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 정보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로부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정하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설정이라 할 것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의미로 저 플러그 앤 플레이 의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시스코의 라이트웨이트 AP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포트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전원만 연결하면은 여기에 전원만 연결하고 스위치에 연결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모든 게 이제 IP 주소 할당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구성 정보 할당까지 다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 전원을 여기에 전원만 이렇게 전원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전원만 연결하면은 여기 지금 이 라이트웨이트 AP가 스위치에 제대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상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원을 한번 끊어볼까요? 전원을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자, 전원을 이렇게 빼면은, 자, 이게 비활성화가 되잖아요. 라이트웨이트 AP가.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라이트웨이트 AP2도 자, 동일하게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자동으로 모든 설정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SSID는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서 어떤 라이트 AP를 쓰든 동일한 SSID 테스트를 쓰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SSID가 테스트지만 실제로는 SSID가 각 AP의 맥 주소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돼서 쓰기 때문에 실제 이제 SSID는 구분이 다 되는 거죠. 네트워크 네임만 테스트 SSID로 이렇게 동일한 네트워크 네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라이트웨이트 AP3도 파워만 이렇게 전원만 연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작업은 AP에 대해서는 다른 설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라이트웨이트 AP가 파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DHCP 서버도 우리가 지금 설정을 했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라이트웨이트 AP가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CAPWAP잖아요. 이 AP하고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사이에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지만 CAPWAP잖아요. 이런 채널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라이트웨이트 AP가 IP 주소가 먼저 할당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IP 주소가 제대로 할당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는 라이트웨이트 AP1에는 지금 IP 주소가 192.168.10.100 왜냐하면 DHCP 서브 할당할 때 설정할 때 스타트 주소를 192.168.10.100으로 했잖아요. 자, 그 스타트 주소가 라이트웨이트 AP 1번에 할당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2.168.10. 보시면은 192.168.10.1 이게 이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잖아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CAPWAP 채널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성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라이트웨이트 AP, LAP2도 지금 보시면 IP 주소가 192.168.10.101이 할당이 됐고요. CAPWAP도 채널이 192.168.10.1과 연결이 됐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LAP3도 보시면 LAP3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는 102 IP 주소가 할당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트웨이트 AP를 전원만 이렇게 연결했더니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는 자동으로 할당받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찾아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LAP, 라이트웨이트 AP 간의 CAPWAP 채널도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라이트웨이트 AP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단말이 DHCP를 찾을 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해서 찾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로드캐스팅해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이렇게 응답을 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LLP 상태 지금 우리가 다 확인해서 IP 주소도 제대로 할당이 됐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채널도 제대로 설정이 됐다. 그 채널은 CAPWAP 채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무선 단말을 생성해서 실제로 그 무선 단말이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지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무선 단말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무선 단말을 하나 하는데요. 무선 단말은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죠. 자, 스마트폰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SP1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 유저 1이다. 이렇게 할까요? 유저 1이다. 유저 1 스마트폰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 테스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 AAA 서버에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AAA 서버에 이 유저1에 대한 등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등록이. 그래야지 자기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AA 서버에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이 돼야지만 이 유저1이 이 중에 라이트웨이트 AP 자기가 가까운 데 있는 신호가 센 그런 라이트웨이트 AP에 접속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유저1이 인정을 갖다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저1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AA 서버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AA 서버에 유저 등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유저 등록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저 등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 AA 서버를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AA 서버 설정은 여러분들 이미 뭐
AA 서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AA 서버에 대한 IP 주소는 192.168.10.202를 쓰기로 했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5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10.254 했고요. 자, 이 IP 주소가 192.168.10.202 맞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 여기에 DHCP 서버를 서비스에 이 DHCP AA 서버죠. AA 서버. AA 서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온 상태로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하면서 조금 이렇게 중간에 제가 미리 이제 준비할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AA 서버에 AA 서버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레디어스 프로토콜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AAA 사이에 레디어스 프로토콜을 써서 인정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레디어스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645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1645번. 근데 아까 우리가 WLC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을 설정할 때는 이게 몇 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냐면 1812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아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 번호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1812번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서는 자기가 AA 서버의 IP 주소는 192.168.10.200이고 포트 번호는 목적지 포트 번호는 1802번이다, 181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AA 서버에서는 자기는 포트 번호를 다른 포트 번호로 지정해놨으면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메시지를 보내봐도 포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거는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12로 자 이렇게 일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AA 서버 할 때 사실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AP 라우트를 AA 서버에 등록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AA 서버 예전에 AP 라우터 같으면 이게 AP 라우터면은 AP 라우터하고 AA 서버 사이에 레디어스 채널을 TLS 그러니까 CQ TLS 그러니까 CQ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 위에서 이제 레디어스 프로토콜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지금 저기 CQ 채널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라이트웨이트 AP는 전부 다 모든 메시지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가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AA 서버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레디어스 프로토콜을 위한 CQ 채널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AA 서버 사이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CQ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대상을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다 하는 거라도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AP 라우터 할 때는 AP 라우터를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등록해야 될 게 네트워크 정보는 네트워크 장비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등록한 네트워크 장비는 AP 라우터가 아니고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WLC다 이렇게 하고요. 이때 우리 IP 주소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IP 주소가 192.168.10.1이었잖아요. 1로 우리가 세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설정할 때 인증 서버하고 주고받을 그 시크릿 정보, 비밀 번호를 갖다 설정했었는데 어떻게 비밀 정보를 설정했었냐면 그때 WLC 패스워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WLC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위한 비밀 정보가 AA 서버가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정보를 등록하고요. 서비스 타입은 레디어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IP 주소는 192.168.10.1이고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 정보는 WLC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 테스트 네트워크에 허용할, 그러니까 연결을 허용할 그런 장치, 그 장치가 지금 유저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저1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당연히 등록해줘야 되겠죠, 그죠? 물론 유저는 이제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만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저가 이름을 유저1이다 이렇게 했고요, 유저1이다 이렇게 했고, 패스워드는 뭐라고 할까요? 패스워드도 그냥 뭐 유저1이다 이렇게 하죠, 동일하게. 패스워드도 유저1이다. 자, 유저1의 패스워드도 유저1, 아이디도 이름도 유저1이고 패스워드도 유저1인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유저1이 자기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시만 하면은 그 제시를 한다는 게 라이트웨이트 AP를 통해서 와이어리스랑 컨트롤러를 보내서 와이어리스랑 컨트롤러가 AI 서버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적 서버에서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유저1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라이트웨이트 AP 세 개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라이트웨이트 AP에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단말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단말. 여러분들 무슨 단말 설정하는 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AP 라우트 설정할 때 공부를 했는데 뭐 자, 봅시다. 자, 유저네임은 유저1이었고요. 유저1이었고 IP 주소는 DHCP 서버로부터 할당을 받을 거고 자, 오케이. 자, 컨피그레이션에 자, 글로벌은 그렇고 와이어리스 볼까요? 와이어리스 유저1이고 와이어리스 보시면은 SSID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와이어리스라는 컨트롤러가 세 개의 라이트웨이트 AP가 제공할 무슨 랜의 SSID를 테스트다 이렇게 지금 설정해 놨잖아요. 셋 다 동일한 테스트라는 그런 이제 SSID를 쓸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와이어리스 컨트롤러에서 SSID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또 서로 다른 버추얼 랜하고 연결해 가지고 네트워크 주소도 다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의 테스트라는 그런 어떤 SSID, 하나의 SSID, 그 다음에 하나의 버추얼 랜,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자, 그 SSID는 테스트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그 스캐닝 해가지고 테스트라는 그런 SSID를 당연히 스캐닝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스캐닝이 됐다 보고 그 테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보안 모드는 WPA 모드를 썼잖아요. WPA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 버전 2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유저1이고 그 다음에 나의 패스워드도 아까 등록할 때 유저1이다 이렇게 등록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인크립션은 뭐 당연히 AS를 쓰고 왜냐면 우리 아까 WLC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이렇게 설정할 때 AS 암호화 알고리즘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SSID는 테스트고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했더니 자 근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IP 주소가 설정이 안 됐네요. 자 자동으로 IP 주소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자 오케이. 자 이제 이 유저1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뭐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지금 보시면 라이트웨이트 AP1을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라이트웨이트 AP로 이렇게 저기 찾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됐고 IP 주소는 자, 지금 보시면 IP 주소는 192.168.10.103 IP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가 할당이 돼서 라이트웨이트 AP1을 통해서 CAP, WAP 프로토콜을 써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거쳐서 라우터를 거쳐서 외부 인터넷과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AP들을 단지 파워만 전원만 연결하면은 스위치에 연결하고요. 스위치에 연결하고 전원만 연결하면은 모든 구성 정보 설정은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고, 모든 구성 정보 와이어리스 랜 와이파이 구성 정보는 중앙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하는. 그래서 AP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많은 AP들을 설치하는 그런 뭐 캠퍼스 네트워크라든지 사무실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경우는 거의 전부 중앙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를 통해서 AP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어드밴스된 그런 이제 와이어리스 랜 토픽을 다루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